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진슈와이드의 김동석입니다. 오늘은 11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U1, KT올레 I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2시간 동안 진행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이래저래 좀 우리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이 그다지 쉽사리 호전되지 않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도 제가 얼핏 보니까요. 오늘 장세 좀 파란불로 상당 부분 종목들이 물들이면서 시작할 듯 보이는데, 자, 여러분께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길 기대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준비한 일부 주요 코너들입니다. 강정원의 3% 공략주에서는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지점의 강정원 부장과 함께 시초가 공략 가능한 종목을 선정합니다. 실시간 증권사 리포트 살펴보는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KTB 투자증권 이성웅 대리와 함께 미국 재정절벽 협상을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과연 유망업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찾습니다. 고수들은 어떤 작전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김도영의 작전 타임에서 공개합니다. 업종 스캐닝에서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 세웁니다. 네, 강정원의 3% 공략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지점의 강정원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가 이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와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 0.23포인트 내리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 전일 국내 증시도 1900선을 좀 간신히 지켜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 양시장 흐름 정리해 주십시오. 네, 공교롭게 국내 시장 코스피는 6일 연속 양봉을 추론했는데, 어제 미국 재정 절벽과 그리스 구조금에 대한 불안감이 3거래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54포인트 하락한 1900.80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일단은 1900포인트는 지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보여주고 있다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을 마무리했습니다만, 역시 재정 절벽의 해결 여부가 미지수로 남아 있는 상황이고, 1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인물들, 또 공화당과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만나서 협의를 좀 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런 불확실성이 좀 여전한 그런 상황이고, 유럽 연합도 그리스의 추가 구조 금융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시각이 나오면서 전적으로 미국과 유럽 리스크가 국내 시장에도 그대로 좀 전이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관은 1,000억대 순매수를 보였고요. 외국인이 1,540억대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음식료 업종과 종이 목재, 통신, 전기, 가스업 이런 경기 방어 업종들이 강세를 좀 보인 상황이었고, 화학과 기계, 유통업, 철강, 금속은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도 삼성전자와 현대차, 현대모비스, 삼성생명만 오르는 모습이었고, 그 외 종목들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10거래 연속 상승을 보이면서 521.43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개별 종목들 강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고, 특히 이제 IT 부품 업종들, 이번 달 말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연말까지 IT 업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코스닥 개별주로 좀 강세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전적으로 중소형 강세 현상은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17억대와 334억 원대의 순매수를 기록했고, 개인만이 400억대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매수 상위 종목으로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현대차와 SK 하이닉스, 포스코, 현대모비스, 기아차를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선 다음과 플렉스컴, 파트롬, 이라이콤, 파라다이스를 순매수했습니다. 코스피에선 삼성전자, 코덱스 인버스, SK, 코덱스 200, SK텔레콤이 기관이 순매수하는 상위 종목이었고, 코스닥은 컴토스와 게임빌, SK 브로드밴드, 파트론, KH바텍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미국 시장은 혼조세에 마감했습니다. 어제는 베테랑스 데이라고 해서 치코 시장이 시장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우지수는 0.3포인트 하락한 12,815.98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소폭 상승하면서 0.18포인트 상승한 1,380.03포인트에 마감을 했고, 나스닥은 0.6포인트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혼조세를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정리를 하겠고요. 유로존 경제와 역시 그 재정절벽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 역시 미국 시장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유로존 재무장관도 그리스 관련된 구제금융 관련 그 문제를 좀 회의를 했습니다만, 차기 지원금 배정이 좀 지연될 것으로 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도 좀 혼조세를 좀 보인 그런 모습이 아니나 싶고요.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과 유럽 증시, 유럽 증시도 지금 1호전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미국 재정협에 대한 불안감, 역시 이런 부분들과 그리스에 대한 차기 구제금융 지급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이런 부분들이 좀 하락세를 좀 보였다라고 정리를 하겠고요. 유가는 4일 만에 처음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배럴당 50센트 밀린 85.57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제는 현대약품을 말씀하셨는데요. 목표가, 손절가 모두 터치하지 않고 끝났습니다. 일단은 종가 기준으로 30원이 현재 빠져 있는 상황인데 자세한 AS 전해주십시오. 네, 최근에 제약주들 부각이 되는 상황인데 최근에 지난 조정을 좀 꾸준히 받아서 이번 주에 한번 좀 반등, 리바운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현대약품 역시도 그런 측면에서 제가 시초가 공략을 제시한 겁니다. 시초가 1780원에 출발을 했고 1.7포인트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현대약품은 이 미르파이바의 음료수 화학부라든가 이 피인약 노래보, 고혈압 치료제인 테놀빈 이런 주력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전체적으로 기당 순자산 가치가 3,528원이고 PBR 0.5배 수준입니다. 제가 제시한 손절가 1,700원만 하회하지 않는다면 일단 보유 전략으로 가보자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관심 종목은 어디일까요? 네, 오늘 시가 관심은 아나텍스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IT 업종,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뿐만 아니라 공급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나텍스 최근에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 아나텍스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나텍스는 반도체 개발과 제조,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주요 제품으로는 LCD 타이밍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고화질급 디스플레이 제품부터 시작해서 광범위하게 아나텍스의 칩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포인트는 4가지를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줄 수 있습니다. 아나텍스가 예상보다 이 더딘 업황 개선에도 지금 안정적인 성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초에는 삼성의 OLED TV 관련 기대감으로 빨리 상승했습니다만 이 TV 시장이 예상보다 좀 더딘 회복을 보이면서 이 상승세를 지속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상보다 더딘 TV 시장의 회복과 단가인하 압력 지속 이런 부분들이 다소 이제 성장세에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 삼성전자의 시장 지배력 강화와 이 점유율 확대 이런 신제품 출시에 따른 제품 믹스 개선으로 인해서 이 성장성이 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이 두 번째는 삼성전자의 TV 시장 지배력 확대 수혜를 줄 수 있는데요. 이 전 세계 TV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지배력이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전 세계 LCD TV 판매가 2011년 대비해서 7% 증가한 반면에 이 삼성전자는 이 12%의 판매 증가를 기록하면서 지속적으로 점유율 확대를 좀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4월에는 북미 시장에 40% 점유율 시장을 기록했는데, TV 판매량 집계가 시작된 이후에 이 북미 시장에서 점유율 40%를 넘기는 것은 좀 전례가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삼성전자 내 TV용 타이밍 컨트롤러 점유율이 3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TV 시장 지배력 강화에 지적인 수혜가 예상되고 있고, 내년도 올해도 하반기에 또 특히 이제 전체 매출액이 20% 달하는 이 점유율 전망치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수혜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이 차세대 제품군으로의 라인을 확대를 줄 수 있는데요. OLED TV 출시 경쟁이 좀 치열해지면서 올해 하반기에 이 OLED TV 양상이 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 OLED TV 증착 기술의 한계로 인해서 50인치 대형 프리미엄급 제품을 출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역시 이제 OLED용 TV의 타이밍 컨트롤러를 개발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양산에도 이제 동사의 아나텍스 제품이 채용 확실시되고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PC와 노트북용 타이밍 컨트롤러 그리고 모바일 제품에서의 기술력 이런 부분들이 이 대만 업체들의 어떤 장악을 좀 아나텍스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이런 성장성을 줄 수 있고요. 이 마지막으로는 기관 매수와 저평가 매수를 줄 수 있는데 이 기관이 최근에 3일 연속 10만 주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 주가 올해 시작 대비 PR 7배, 내년도 대비해서는 PR 6배 수준인데 이 반도체 업종 평균 PR 10배를 적용하더라도 충분히 저평가 매수가 있는 그런 종목으로 아나텍스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 개발 및 제조 전문 업체인 아나텍스 말씀 들어봤습니다. 가격대는요? 네, 역시 시초가로 제시해드리겠고요. 3% 이상. 밸류에이션 지금 PR 7배 수준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평가 매수가 있는 상황인데 역시 손절가는 11,500원 하회 시에 손절가 대응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손절가 11,5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재매 강정원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동시효과 상황 잠시 보겠습니다.
네,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반전이 됐습니다. 상승으로 돌아섰고요. 거래소 1905선까지 올라 있습니다. 3회선 4포인트가량 올라 있는 우리 시장이고요. 코스닥은 거래소보다는 조금 그 상승폭은 적지만 그래도 비슷합니다. 강보합으로 521포인트로 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보합선을 가운데 두고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고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상승하고 기아차는 하락으로 완성차 업계도 좀 갈리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고요. LG와 오랜만에 기분 좋은 상승입니다. 한국전력까지 현재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소폭 빠져 있는데 그 밑에 파라다이스, CJ오쇼핑, SK브로밴드 세 종목은 나란히 상승을 하면서 코스닥의 강보합세를 현재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해드립니다.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양시장의 출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하락으로 출발할 때 보이던 우리 장세가 상승으로 소폭이나마 돌아서서 일단 다행이다 싶고요. 거래소 쪽 하창봉 팀장님. 네, 최근에 종합주가지수 흐름을 보면 약간 전약 후강 흐름도 계속 나오고 있고,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1900포인트를 지지하려는 의사가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지지라는 표현 자체에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최근에 코스피의 약세는 좀 지속될 수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좀 아침 들어온 거 보면 삼성전자는 소폭 빠지는 모습입니다. 0.15% 하락한 134만 원 정도 보여 있고요. 자동차 그래도 장 초반 같은 경우는 강보합체로 조금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현대차가 21만 6,500원, 모비스가 0.18% 상승한 27만 2천 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아차 역시나 여전히 좀 부진하죠. 오늘도 5만 6,300원.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 프라이드 모델에 엔진 결함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좀 나왔었고, 또 한편에서는 먼저 또 이번 같은 경우도 먼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떤 수급 악화 자체가 어떤 모멘텀 악화만큼은 좀 불리하기 때문에 조금 더 바닥을 다지는 거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화학주 같은 경우도 LG화학 지금 0.8% 상승한 30만 8천 원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면 대형주 어떤 화학업종 자체도 최근에 나오는 중국의 경제 지표를 보면 좀 반등할 만도 한데, 아직까지는 대형주 어떤 약세 흐름 자체가 조금 지속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 0.6% 상승하면서 93,200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날 금리 동결하면 보통 통상적으로 보험주가 좀 오릅니다만 최근 흐름은 그렇지가 않다 말씀드리겠고요. 현대중공은 큰일 났습니다. 20만 원 이탈할지 않을지 좀 그 기로까지 왔는데 오늘도 1% 하락하면서 20만 2,500원 정도 국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주가 안정 차원에서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NHN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장 초반 같은 경우는 25만 7천 원 수준에서 최근에 주가 약세 위에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모습인데, 장 초반 같은 경우는 25만 7천 원 정도로 강보합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통신주도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약간 16만 원 밑에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최근에 조금 좋은 것이 그래도 음식료 업종이죠. 오늘 같은 경우도 음식료 업종 가장 좀 특징적인 업종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오리온이 108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0.6% 상승하고 있고요. CJ제일제당, 롯데제약 같은 경우도 1.45%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어저께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농심이 사실 발암물질 우려에도 불구하고 3분기 영업이익이 오히 25%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장 초반 1.3% 상승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음식료 업종의 상승 자체는 계속적으로 경기 대형 민감주의 약세, 방어주의 강세를 좀 대변하지 않나 보겠습니다. 업종별로 잠깐 살펴드리면요. 가장 그래도 강한 업종은 전기 가스 업종이 0.67%, 음식료 기계 업종 순으로 계속적으로 최근에 어떤 보여주는 시장 트렌드를 그대로 보여줬지 않나 보였습니다. 조금 약세를 보이는 업종은 역시나 경기 민감주들 같죠. 건설 업종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0.16%, 종이목재, 운송장비, 증권업종 동이다 0.5% 이내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종합주가에서 잠깐 살펴드리면 장 초반 같은 경우에 1904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출발하는데, 최근에 어떤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을 보면 확실히 11월달 이번 주 지난주 후반부터는 그래도 양봉이 많다는 겁니다. 양봉이 많다는 건 전형적인 전약 후강 장세를 좀 예상할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사실 1900포인트에서 머물러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지지라인에서 할 수 있는 1885포인트를 지지하는지 여부가 조금 중요하지 않나 보겠습니다. 수급 잠깐 살펴드리면요. 장 초반입니다만 일단 오늘은 기관 쪽에서는 한 84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개인이 한 72억 매도,
외국인 15억 정도 매도인데, 그래서 기관 쪽에서는 아무래도 국가 지자체 72억 프로그램 매수를 동반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오늘 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나면 세 주체가 다 팔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겠고, 전반적으로 최근에 선물 시장의 어떤 움직임 자체가 프로그램 시장을 많이 흔들게 하는데, 장 초반에는 외국인 쪽에서 한 156계약 정도 선물을 매수해 줄 뿐, 역시나 아직까지는 조금 눈치 보기 장세가 대형주 쪽에서 나오고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출발 상황은 어떠한지 홍희진 팀장께서 봅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엄청나게 좀 강합니다. 10일 이상 연속 좀 상승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관의 힘이 상당히 좀 세죠. 어제 같은 경우도 장중에 70억 이상 순매도에서 막판에 300억 이상의 순매수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그 부분 봤을 때 역시 지금 수익률 싸움 자체, 그러니까 수익률 게임 자체가 코스닥 시장 쪽에서 좀 나오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은 금액으로도 주가 상승 탄력도가 굉장히 좀 크다라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요, 어떤 호재 하나가 뜨면은 그 주가는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급반등을 하는 경향이 상당히 좀 강하고요. 반대로 그러니까 악재가 뜬다라면은 주가는 하한가에 지금 내리 꽂는 그런 현상도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DK락이나 태광 같은 종목이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지금 간단하게 좀 보시면은 CJ ENM 계속해서 좀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급반등은 아니지만은요,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는 걸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파라다이스도 그렇고요, 메디포스트 같은 종목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홈쇼핑이라든지 그다음에 게임, 그다음에 카지노 관련 업종들이 힘이 상당히 좀 좋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강했던 종목이 지속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좀 띄고 있다는 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태광 같은 경우, 그러니까 태광이라든지 성광밴드나 DK락이나 하이로코리아 같은 피팅 업체죠. 태광 같은 경우도 지금 한 4%대 하락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이긴 하지만 여전히 상당히 조금 시세는 부진하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요. 증권사 리포트는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실리는 리포트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태광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고,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그 다행스럽게도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화두 자체는 IT 부품이겠죠. 어제 같은 경우는 신약이나 코리아 서킷, BH 같은 경우도 급반등이 상당히 좀 나와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양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에 대한 지금 관심이 상당히 좀 필요해 보입니다. 대덕 DGS 같은 경우도 주가가 지금 4일 만에 전고점을 뚫어버릴 정도로 일단은 최근에 IT 부품 탄력이 굉장히 좀 강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에 대한 매기가 쏠리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부품주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근데 이제 부정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미래나우텍 같은 경우는 어제 8% 급락이 나왔습니다.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조정도 상당히 좀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올랐던 종목 자체는 지금 추격 매수하시는 전략보다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오는 종목에 대한 매수가 좀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넬파스 같은 종목도 상당히 좀 강하고요. 태양기전이나 일진 디스플레이, SML 같은 터치스크린 패널 종목도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 다음에 태용이라든지 동국 SNC, 유니슨, 현지인 소재, 용연비행 같은 풍력 관련주도 일단은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SM이나 Y젠터 같은 종목들도 일단은 약보합세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수급 상황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면요. 기관들이 한 8억 정도 좀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18억 정도 좀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의 방향성보다는 현재로서는 기관이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가,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월 29일 이후부터 지금 기관들이 2천억 건의 코스닥 시장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 차익 실현이 나오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더 사는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 탄력도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외환과 채권 시장을 점검해볼 순서입니다. 오늘은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외환 시장부터 살펴주십시오. 네, 오늘 달러원 환율 전일 대비 1원 10전 상승한 1,089원 70전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대외 변수는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재정 절벽 우려라던가, 그리고 그리스나 스페인 우려 등이 계속 이제 불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지표는 좀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는 좀 외환 시장도 보합세를 연출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전일 유로화의 흐름도 이제 보합권에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방향성을 아직까지는 찾지 못한 채 좀 눈치 보기 장세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좀 만연해 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 같은
같은 경우는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제 정부 쪽에서 환율의 변동성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면서 상당한 이런 심리적인 압박이 좀 가해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상으로는 상당히 좀 여전히 달러 매도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특히나 이제 결제 물량이 좀 실종이 된 가운데 내고 물량들이 꾸준하게 출회가 되면서 환율의 하락을 좀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성상 결제 수요 같은 경우는 좀 대량으로 나오는 반면에 내고 물량 같은 경우는 레벨이 도달할 때마다 꾸준하게 출회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결제 수요가 유입되지 않는 한 이런 수급상의 달러 매도 우위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전반적으로는 1,080원 중반에서 1,090원대까지 이런 제한적인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이어서 채권 시장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국채 선물 전일 대비 2틱 상승한 106.21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채 시장은 휴장을 한 가운데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도 국내 채권 시장 조용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채권이 소폭이나마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전날 외국인이 1조 넘는 국내 채권을 순매수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장 심리가 조금 개선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좀 레벨 부담이라던가 이런 시장의 방향성을 찾지 못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이동평균선이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방향성이 나타날 경우에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런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전소영 연구원께서 외환과 채권 시장 동향을 점검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미국의 재정 절벽 우려와 유럽의 불안감이 여전한 가운데 시장은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줄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증권입니다. 확연한 개선, 중국의 턴어라운드를 기대해봅니다. 하나대투증권에서는 중소형주 강세 현상에 대해서 분석해보고요. 동양증권, 중국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 보고 있습니다. 토러스투자증권에서는 과거 대선을 통해 살펴본 오바마 2기의 경기는 어떨지 분석해보고요. KTB투자증권에서는 혼조섹소, 유망 업종을 찾아드립니다. 이 가운데 현대증권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당대회 개막식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중동생활 수준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차기 10년간의 최우선 목표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2020년까지 2010년 소득 수준의 3배 달성, 중국 경제는 고속성장에서 두 자릿수 이하인 중속성장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따라서 15일 당대회 종료 이후 긍정적인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편 대부분의 중국 지표는 모두 2개월 연속 예상치를 상회하며 4분기 중국 경기 반등에 대한 자신감을 북돋워줬습니다. 중국의 10월 무역 흑자 폭도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따라서 중국의 턴어라운드 기대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점차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하나대투증권입니다. 중소형주 강세 현상의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 인바운드 증가, 원화 가치 상승, 수출과 내수의 갭 축소,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와 무관한 수급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국 인바운드 증가와 원화 가치 상승 요인은 추세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2013년에도 중소형주의 기대를 가져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동양증권입니다. 중국의 10월 소비자 기대지수가 2011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제조업의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제조업 재고 순환 지표가 2개월 연속 개선되고 있고 기업 체감 경기 개선 또한 대형 기업 중심에서 중소형 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펀더멘털 개선과 함께 중국 증시가 11월 들어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긍정적인 변화가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국내 증시의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계속해서 토러스 투자증권입니다. 오바마 정부 2기가 이끄는 미국 경제는 어떨지 전망합니다. 1기의 정책은 경기 부양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2기에는 1기에 이어 제조업 경기 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이는 특히 IT 산업과 철강금속 산업에 후세를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바마 정부 1기에 맞춰 IT 및 철강 금속 생산이 전체 제조업 생산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는데 2기에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기존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들과 비슷하게 오바마 행정부 2기의 경기는 개선 흐름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마지막 KTB 투자증권 리포트 내용은 이성웅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리포트 내용 전해주시죠. 네, 우선은 그 뉴욕 증시가 약간 강보합세라기보다도 혼조세로 마감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지금 지난주에 그런 그 대선이 끝나고 또 옵션 만기도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이벤트가 좀 지난 다음에 어떤 숨지고 있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시장 같은 경우도 좀 그게 좀 반영이 되는 반영이 좀 되는 거란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나마 좀 코스피 대비해서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수급은 지금 경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경기를 좀 낙관적으로 좀 보고 있는 시장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시장은 좀 지속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미국의 소비 심리 같은 경우도 개선이 되고 중국 같은 경계도 지금 호전이 계속적으로 좋아진다는 그런 좀 경제 지표 같은 경우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너무 안 좋게 보지 말고 일단은 좀 위상으로 좀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확 줄이는 것보다도 조금씩 주식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IT 부품 업종 최근에 굉장히 좀 FPCB나 터치패널 관련주들 굉장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그렇게 크게 다른 그 업종에 대비해서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계속 좀 관심 있게 좀 담아두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알파라이징 스탁의 김도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 볼까요? 네, 오늘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여전히 방향성이 좀 모색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 부분에 매수와 매도가 반복되고 있지만 현재 공격적으로 시장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기관계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매수 포지션보다는 오히려 대바닥 구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포지션 합성 쪽으로 저가 매수들에서 좀 비중을 확대시키는 모습들만 일부 종목군들에서 포착되고 있는 특징이다 보니까 시장을 위쪽으로 강하게 당겨놓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와 오늘 모습 시장은 지수 쪽의 변동성도 선물 시장의 변동성만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가 오히려 코스피 시장보다는 눌림 매수 부분에서 분할 매수로 좀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아니라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면 코스닥 쪽으로 조금 집중을 해보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과 기관계 쪽의 매도 포지션들이 좀 잡히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매수 포지션이 저가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좀 코스닥 쪽에 집중을 말씀하셨는데요. 오후장 공략주는요? 네, 오후장 공략주는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거의 개별주 쪽을 언급을 좀 잘 드리지 않았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제 최근에 바닥권에서 다시 돌아 나오면서 두 가지의 섹터를 가지고 테마군을 먼저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 속에서 동아원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분기업으로 많이들 알려지고 있지만 사료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영위하는 목적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요. 바닥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번의 슈팅 이후에 눌림 되돌림 가져오고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좀 가져가는 부분에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본다면 동아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시장의 불안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3,500원 이하에서 3,400원 밴드 쪽에서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겠고요. 그 부분에 만약 3,300원대 초반부까지 내려온다라면 공격적으로 비중을 조금은 태우셔도 된다. 유리한 고지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동아원 같은 경우 이제 손절가를 우리가 잡고 대응을 한다라면요. 짧게 보지 말자. 그래서 중기적인 문적으로 보면 동아원 손절가는 3,130원으로
정도 설정을 하면서 대응 영역으로 한번 삼아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보이면요. 이렇게 숨어 있었던 종목군들,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군들 부분에 이렇게 기관계의 매수 포지션들이 강화되고 있고 연금이 공격적 매수 타임, 이렇게 눌려 있는 종목군으로 좀 매수 포지션들이 들어올 때 있다는 거 한번 열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종목은 대성창투입니다. 요즘 최근에 그 시장에서 정책적인 이슈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창투 업체들에 대한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좀 가져올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대장으로 지금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ATM 인베스트먼트 정도가 걸려들 수 있는데요. 최근의 흐름을 제가 추적을 해보면서 보니까 요 바닥권의 부분은 1200원대 후반부에서는 강력한 지지력이 나왔고 요 부분을 우리가 비교를 해봤을 때 슈팅이 나가던 초반부 부분에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창투 정책적인 후배 부분에 대해서 리바운딩을 강하게 한번 슈팅을 낼 수 있다는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래서 1,500원에서 1,400원 밴드 속에서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으시고요. 현재 시장이 확실하게 위쪽 우상향으로 열려주고 있는 것보다는 박스권 장세이기 때문에요. 매매 타이밍을 잡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250원을 손절가 잡으면서요. 단기적인 목표가 내가 장중으로 잡으실 분들은 1600원 정도를 설정을 한번 해보시는데요. 단기 부분에서도 초단기 쪽에 장중 매매가 아니고 중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1750원 정도까지 가져가셔도 정책적인 부분과 함께 창투 쪽의 지금 테마 자체가 움직임이 조금은 수상하리만큼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부분에 선취적인 관점으로 한번 대응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성창투 그리고 동아원 이 두 종목에 관해서 오장 공략주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김도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업종 스캐닝 시간입니다. 각 분야에 대해서 상세하게 실시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창봉 팀장께서는 IT 운수장비 정유화학업종을 봅니다. 네, 역시나 오늘 장도 지지부진합니다. 다시 1900포인트를 조금 핸들링하는 모습인데 다행주 중에서는 삼성전자는 확실히 최근 3개월만 놓고 보면 128만 원, 135만 원 벽이 갇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니까 한 136만 원까지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최근 한 3일 동안에 약간의 소폭 외국인 매도, 차익 매도 들어오면서 하여튼 135만 원 벽에 좀 걸려있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현재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트레이딩 뷰가 되지 않나 보겠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저는 글쎄요 26,000원 정도는 사실 워낙 증권사에서 이제 추천 IT 종목이 많이 오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투자자를 통해서 개인이 많이 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가 나왔는데 전반적인 흐름은 좀 그렇습니다. 저는 하이닉스를 조금 좋게는 보는데 이 하이닉스도 항상 트레이딩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다르다는 거죠. 기존에 삼성전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다른 관련주처럼 실적 관련 모멘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올라간다기보다는 하이닉스는 사실 LG 디스플레이랑 맥이 비슷합니다. 쉽게 말해서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 성장 가능성에 보통 베팅이 들어오는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올랐다가 또 꺾일 때는 쉽게 꺾인다는 것이 바로 하이닉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26,000원, 350원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이후에 투자자별 동향에도 보시다시피 한 26,000원 이상부터는 이미 기관 쪽에서는 일부 차익 욕구가 들어갔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제자식 외국인 조금 사준 게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25,000원 전후에서 재반등, 리바운드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철저하게 하이닉스라는 주식 자체도 최근에 어느 정도 밑에서 많이 올라오게 되면 중간중간에 시드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투자하실 때는 편입 비중을 조절하실 때는 약간 조정이 보이실 때 그리고 가파르게 올랐을 때는 잠깐 줄여주는 전략이 항상 유리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아무래도 LG전자 관련주들도 조금 쉬는 모습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도 76,500원 정도에서 조금 쉬고 있지 않나 보겠고요. 삼성 SDI가 최근에 보면은 14만 원 5천 원 정도 회복하면서 2차전지 소형전지 부분에서 어떤 기대감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글쎄요 삼성 제가 판단할 때는 삼성전자가 저렇게 강하고 사실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LG 디스플레이나 하이닉스가 좀 쉰다면 오히려 IT조의 내기 자체는 삼성 SDI나 삼성 전기 쪽으로 좀 몰리지 않을까 좀 기대는 하는데 전체의 흐름 지금 수급적인 면에서 보니까 일단 이쪽 섹터로는 기관들이 삼성 전기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시장이 이렇게 상승 탄력이 떨어지는 것은 역시나 종합주가지수상 대형주의 어떤 약세 흐름, 경기 민감주의 약세 흐름에 조금 핑계를 대야 되지 않나 보겠는데 전체적인 흐름에 지금 IT 종목들도 지난주와는 조금 달리 약간은 차익 욕구 실현에 차익 실현에 좀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 자동차 잠깐 살펴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글쎄요 항상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11월 달, 이번에 11월 달은 가장 뜨거운 이슈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12월 이달 말에 발표되는 북미 자동차 판매 동향을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런 이야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왜냐하면은 중간중간에 연비 결합 관련, 그리고 기아차의 어떤 프라이드 모델의 어떤 엔진 결합 여부 자체가 일단 시장 이슈는 됐었고요. 계속적으로 소송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전체의 흐름에서 이달 말 정도에 사실 현대 기아차의 북미 점유율 자체가 그렇게 하락하지 않는다면 현재 수준의 현대 기아차의 주가 하락은 과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과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단기 리바운드 가능성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지금 현재 가격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자동차는 이벤트성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11월 달 북미 자동차 판매 동향이 발표되는 이달 말 정도에까지는 그냥 수급적인 흐름에서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현대 위아 같은 경우 지난주 글쎄 주문 실수일 수도 있고 일부 손질성 투매가 될 수 있는 15만 1,500원까지 갔다가 가파르게 16만 원 회복했는데, 아무래도 완성체 업체 약세 자체가 사실 부품 업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영향이 좀 작습니다만은 오히려 투자 심리 자체가 어느 정도 약간 자동차 부품주 현대위아나 만도 쪽에도 좀 얼어있지 않나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대형 부품주라든지 현대위아나 만도가 약하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작은 회사들 동양 기전이 될 것 같고요. 성화이텍 같은 종목들 역시나 연일 약세를 면치 못합니다. 이는 어쩔 수가 없는 선택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래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지금 중소형주로 분류는 되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두 큰 완성차가 휘말리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나 보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말씀이 자동차는 때를 좀 기다리자, 그런 말씀 드리겠고, 조선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아침 동시효과 때 현대중공업 20만원 앞자가 2자가 바뀌지 않을까 염려를 좀 했는데, 글쎄요, 장중에는 좀 바뀔 것 같네요. 20만원 찍었는데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빠진 거 보니까 제가 사실 현대중공업은 21만원 밑으로 내려가면 장부 가치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PBR 1 이하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만큼 현대중공업이 지금 다른 조선주보다도 거의 홀대 아닌 홀대를 받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이 아시죠? 현대중공업은 사실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에 비해가지고 수주 실적이 좀 떨어집니다. 실제적으로 보니까 올해 목표 기준으로 해서도 그래서 삼성은 한 68% 수주액 목표 달성 68%를 달성했고요. 대우조선해양은 95.7%, 근데 현대중공업은 43%밖에 못 미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최근 어떤 수주 이제 돈을 받지 않습니까? 돈을 받는 방식을 바꿨지 않습니까? 현대중공업 헤비테일 방식이라 그래서 배 다 만들어서 인도 시점에 60%를 받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 지금 환율도 내려버리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실적 자체도 불리하다 보니까 오히려 조선 섹터 내에서 기관들이 약간은 대차거래 성격의 현대중공업을 팔고 예를 들어서 삼성중공업을 사는 그런 사이클에도 좀 나오면서 연일 약세 같습니다. 가격 보고 접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대형주들은 지금 실제 가격 보고 접하면 계속 물리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급으로 같이 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대중공업 수급 보시다시피 아무도 안 삽니다. 개인만 사고 있기 때문에 10만원, 20만원이니까 숫자 바뀐다고 덥석덥석 사기보다는 역시나 기관들이 최소한 좀 사가 들어올 때 그때까지 좀 지켜보자 말씀드리겠고요. 현대중공업 빠지니까 당연히 조금 그나마 실적이 견고하다 생각했던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덩달아 빠지지 않나 그렇게 좀 보는데, 조선업황 아직도 배만큼이나 좀 무겁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화학업황 잠깐 정유업종 살펴드리면, 정유는 최근에 그래도 조금 쉬는 모습입니다. 쉰다고 표현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투자 관점을 신규 매수라든지 트레이딩을 할 타이밍은 아니다는 그런 판단이 드는데,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GS 같은 경우 최근 좋은 흐름 보였었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은 16만 5천 원 정도에 조금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약간 가격적으로만 봤을 때는 저점을 좀 높여오기 때문에 16만 원 이하면 1차 매수가 들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시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종합주가지수가 1950까지 다이렉트로 가겠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만 사실 이런 가격에 좀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수준에서 정유주 좋습니다만은 사실은 역시나 지금까지 덥석덥석 살 때는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GS는 일부 차익 욕구 실현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GS나 SK그룹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보는 흐름인데, 일단은 최근에 어떤 주가 흐름은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단기적으로 급등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차익 욕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GS 같은 종목은 GL텍, 칼텍스라든지 자회사 모멘텀으로 많이 올랐는데, 투자 전략은 아주 심플합니다. 다시 한번 7만 5천 원 올라갈 때는 8만 원 보고 배팅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지지부진하다면 7만 원 초입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 생각하시면서 조금 지켜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화학주 같은 경우는 중국의 경제지표가 거의 무관하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중국 지표 아무리 좋게 나와도 화학주 안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 지표 좋아지는 것은 중국 내수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제적으로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 오리온이 됐던 음식료 업종이나 코스맥스, 중저가 화장품이 좋아지는 것이 석유
화학 업황 자체가 저는 좋아지는 건 아니다 보기 때문에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가격적으로는 조금 매력이 있는데요. 뭐 사실 중국 상해 지수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 지금 지표 좋아지는데 중국 상해 지수는 2050포인트 지키기에 급급하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화학주에 대한 전략은 역시나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다 보니까 좀 부진하게 좀 보셔야 되는데, 뭐 웅진 관련주들은 사실 뭐 어떤 개별적 모멘텀 움직이니까 제가 좀 차치할 것 같고요. LG화학만 조금 말씀드리면, 글쎄 항상 그렇습니다. LG화학은 조금 가격적으로 접할 수는 있죠. 예, 한 30만 원 전후한 가격에서는 1차적으로 한번 핸들링해 볼 만한데,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수가 경기 민감 대형주들은 지수가 1900포인트에 딱 머물러 있다 보니까 덥석덥석 종목별로 보면은 한번 사볼 만한데, 상대 주식을 살 때는 어느 정도 내가 수익이 날지 목표값을 세워야 되는데 목표가 가격을 세우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날씨만큼은 기다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철강, 기계, 금융, 건설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속 드리는 말씀이죠. 상당히 좀 어려운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철강, 그다음 기계, 건설, 금융 같은 경우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과 같이 갑니다. 경기가 바닥이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만약에 경기가 바닥이고 내년부터 회복이 된다면은 주가 자체도 바닥이고 내년부터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죠. 그러니까 지금 반대로 추가적으로 경기가 여기서 더 안 좋게 된다라면 주가는 더 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시장 자체는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여기서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 미국의 재정 절벽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하는 것 같고요. 유럽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 여기서 긴축안을 들어갈 경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재정 지출을 줄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업들의 실적, 경기 자체도 상당히 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은 시장의 우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나 현대제철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영업이익도 그렇고 우리나라 지금 가격 경쟁력도 그렇고 지금 뭐 기술력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 다른 뭐 해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적자를 내는 기업도 상당히 좀 많죠. 근데 이제 현대 포스코 같은 경우도 1조 원 클럽에서 이탈이 되긴 했지만은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실적을 좀 달성이 됐고 현대제철 봤을 때도 연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적이 상당히 좀 좋다라는 걸 기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 자체가 우려감이 있는 종목들은 덜어내고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은 지금으로선 매수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철강금속이라든지 기계건설에 대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좀 맞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상당히 조금 어렵고요. 이제 현재 시점에서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지난주부터 언급을 드렸어요. 그래봤자 5% 이내 가격 변동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오른다면은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 20-30%의 반등은 쉽게 나와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포스코나 현대제철, 고려아연이나 뭐 세아베스트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름 댔을 때 그 기업 어떤 기업이다라고 이름 되면 알 수 있는 기업들은 현재 시점에서 매도 전략보다는 일단은 좀 보유 전략으로 가자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철강 업종 자체는 상당히 좀 어렵겠지만은요, 재정 절벽 이슈가 만약에 잘 마무리가 된다면 그 경기 민감주의 반등 포인트도 상당히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면에서는 굳이 던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비중이 크신 분들은 일단은 비중 조절을 하실 필요는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50% 이상 나는 뭐 포스코의 60%를 갖고 있다라고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비중 자체를 40%나 30%까지 줄이시고 나머지를 현금 보유하시든지 아니면 흐름이 좋은 종목주로 갈아타실 필요는 있겠지만 종목 자체를 아예 포기하기에는 지금 너무 좀 많이 지금 와버렸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좀 보유 관점으로 좀 접근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기계 같은 경우는 뭐 두산중공업은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45,000원 이탈이 됐네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시 한번 뭔가 그러니까 지금 모멘텀이 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기계도 마찬가지죠. 기계라는 것이 공장이 필요로 하는 아니면 우리 이 SOC 투자에 좀 필요로 하는 이런 기계들은 아무래도 경기가 좋아지고 투자를 많이 할 때 증가되는 경향이 좀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 시장 참여들의 시각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자체보다는 일단은 이제 앞으로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때 이제 매수가 막 몰리면서 급등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도 상당히 조금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건설업종 역시 뭐 대우건설이나 아니면 삼성물산 이들 종목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는 역시 여전히 좀 유효하긴 하지만 시간이 상당히 좀 걸릴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건설도 그렇고요, 기계도 그렇고요, 철강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셔가지고 나는 이 종목을 매집을 해가면서 경기가 안 좋을 때 매수했다가 경기가 좋을 때 팔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충분히 매수 타이밍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단기적으로 좀 스윙 개념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지금 수급이 돈이 몰리고 있는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기계, 철강 같은 전략으로 좀 가시는 게 맞고요. 은행 역시 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행 부분은 좀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다음에 증권업종을 제가 지금 좋게 보고 있는 이유 자체는 뭐냐면요, 탄력도 자체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종목들과는 좀 틀리고 분할 매수를 좀 접근하자라고 언급드린 부분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해외 이슈가 좀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된다면 급등이 좀 나오고 해외에 대한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삼성증권이라든지 뭐 미래에셋이라든지 대우증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헤지펀드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 급등으로 인해서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앞으로는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권업종 역시도 지금은 어렵지만 좋아질 수 있다면 그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좀 커질 수가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증권업종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시고, 그러니까 긍정적이라는 게 단기간에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아니라 모아가시고 언제 상승에, 그러니까 튀게 된다면 주가 자체가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공매도가 지금 우리나라에 40조, 50조가 지금 들어와 있다고 하죠. 공매도 자체는 누군가에게 빌렸기 때문에 나중에는 분명히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 된다는 건 매수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40조, 50조 자금 자체가 들어올 수만 있다라면, 그러니까 충분히 시장은 급반등의 여건도 마련이 될 수 있다라고 역으로 좀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희차의 문제지 당장이 좀 좋지는 않지만은 조금씩 모아갈 여력이 되신다라는 분은 증권주도 일단은 좀 관심 있게 좀 바라보시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보험업종은 아직까지 금리 인하에 긍정적으로 좀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은 시장이 좀 단기적으로 좀 충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화재인데, 일단은 올해까지는 금리 인하는 추가적으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년에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이 악재로 좀 작용이 되면서 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여전히 실적 좋고요.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험사 같은 경우는 지금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를 올려버리면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으로까지 가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수익성은 상당히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 섹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 삼성화재, 메리츠까지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시기 바라겠고요. 큰 종목보다는 최근에는 어느 정도 좀 덩치가 작은 종목들이 조금 더 탄력적이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통신유통, 음식료 업종의 흐름 하창범 팀장이십니다. 네, 통신업종 오늘 조금 그래도 강보합세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시장 조정을 보일 때는 가장 먼저 통신업종에 붙이는 우리 이야기는 방어, 배당 이야기고, 사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통신업종 접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다 말씀드리는데, 저는 투자 관점에서는 사실 배당 투자하기엔 이미 11월 말이기 때문에 늦었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굳이 배당 투자보다도 사실 약간 방어주 성격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K텔레콤이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거의 속칭 아닌 박살이 났죠. 16만 원까지 갔다 15만 원까지 내려왔는데, 근데 여기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업이익은 한 보니까 4조 정도 나왔습니까? 4조 정도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오히려 3천억 나오면서 전년 대비해서 반토막 됐다, 그런 이야기 생각하면 우리가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영업이익이 반토막 됐다는 거는 그만큼 마케팅 비용 1조 원 쏘았다는 것이고요. 왜 이렇게 통신사들이 마케팅 비용 1조 원이나 쏟아붓느냐? 바로 LTE입니다. 근데 LTE가 뭔데 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LTE는 기본 3G보다도 오히려 요금 체제가 조금 비싸다는 거 좀 있고요. 우리가 보통 그 보조금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2년 약정하지 않습니까? 그 요금 다 뽑아 먹습니다. 숫자 말해서. 그래서 사실은 마케팅 비용 1년에 1조 들어간 거 2년이면은 실제적으로 분호 이동을 안 한다는 가정이 있을 때 통신사는 실제적으로 다 수익을 걷어낸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15만 원 밑에 떨어져 있는 지금 SK텔레콤 주가, 사실 영업이익 실적 쇼크 때문에 빠진 건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다, 한번 공략해 볼 만하다 말씀드리겠고요. KT가 최근에 보면 역시나 가장 강하다는 걸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한 3만 8천 원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작년 이맘때 LG U+가 가장 강했다면 지금 현재 올해 12월달, 11월달에 통신업종에서는 아무래도 KT에 많이 주목을 하지 않나 보겠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기업인 것도 있고요. 지금 KT의 어떤 변화 흐름 자체, 최근에 보면 KT 뮤직도 마찬가지였고 KTH도 마찬가지였고, KT 내부적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조직 개편 자체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통신업종 플러스 KT의 조직 변화에 조금 기관들의 배팅이 들어오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통신업종은 사실 11월 달, 12월 달도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연말도 있고 수험생들도 다 핸드폰 바꾸지 않겠습니까? 그럼 핸드폰 업체들도 좋을 것이고 번호 이동도 활발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정부의 어떤 규제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지금 대선 전이라 12월 말까지는 타이트하게 못 들어갑니다. 공정위에서 지금 한참 조사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호에서 봤을 때는 통신업종에 대해서는 저는 좀 긍정적 뷰를 가져가도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 유통업종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 유통업종 중에서 상당히 주목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오랜만에 현대백화점이 5% 급등합니다. 14만 2,500원. 사실 백화점주 관련주들이 경기 불황 때문에 상당히 좀 부진하다는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신세 같은 경우가 유통업체 좀 최근에 홈쇼핑 강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저평가됐었는데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약간 순환 반등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오늘 현대백화점은 모 증권사에서 내년 1분기는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리포트를 좀 내긴 냈는데 저는 뭐 거기에 조금 공감 못 하겠고요. 현대백화점이 지금 사실 조금 쉬고 있는 거는 이제 무역센터점이 지금 저도 가끔 지나가 보면 아직까지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하반기에 리뉴얼 끝낸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내년 초 정도로 좀 미뤄지는 모습입니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은 상당히 큰 점포죠. 거기가 조금 쉬고 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은 사실은 지금 실적 부진이 약간은 기존 백화점의 어떤 재공사 때문에 노동자들 매출이 좀 약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의 어떤 반등, 글쎄요.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 따라붙기보다는 조금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의 특징은 뭐 그동안 조금 눌려있던 백화점 관련주들이 현대백화점 신세계 2에서 5% 정도 반등을 한다는 게 조금 특징이다 말씀드리겠고 뭐니 해도 그래도 최근의 트렌드는 바로 홈쇼핑 관련주의 약진이 계속 된다는 겁니다. 오늘 CJ 홈쇼핑이 0.4% 상승, 뭐 GS 홈쇼핑은 거의 강보합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는 1.54% 상승했는데 최근에 했던 홈쇼핑 같은 경우 보면 역시나 패션 브랜드 쪽으로 많이 좀 비중을 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저가 브랜드를 굳이 백화점 가서 안 사고 아울렛 가서 안 사고 최근에는 홈쇼핑에 산다는 것이고요. 홈쇼핑의 가장 그 패션 브랜드의 장점은 바로 디자이너 브랜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누구 컬렉션 이렇게 팔지 않습니까? 그거 매출 자체가 상당히 좀 좋고 남성복 기준을 봤을 때는 보통 20만 원 전후대 올 재킷이라 그러죠. 그런 것 자체가 상당히 잘 나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료 좀 살펴드리면요. 음식료는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리온 글쎄요 110만 원 왔네요.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오리온이 잘 가면 저는 기분이 좋은데 오늘 상당히 삼성증권에서 오리온에 대해서 130만 원 목표 주가를 냈습니다. 제가 그 친구 좀 만나보고 싶네요. 원래 오리온은 그 기관들이 작년 이맘때 50만 원 할 때만 해도 너무 고평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조금 수긍하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한 10월 접어들어서 100만 원 넘어오고 나서는 기관들의 시각도 오리온의 시각을 조금 달리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수가 대비해서는 사실은 고포주가 맞습니다. 고평가주는 맞긴 맞는데 아무래도 중국, 베트남 성장 모멘텀을 보는 관점에서는 오리온이 오늘 110만 원 정권사 리포트 위에 상승 탄력을 받는 모습인데 그래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주식 중에 또 하나의 주목되는 종목이 바로 롯데상강이죠. 롯데상강 같은 경우에 지금 76만 원까지 올라오는 모습인데 롯데상강은 뭐 파스텔 이옵이라든지 롯데햄 같은 거 합병하면서 전체적으로 롯데그룹 내에서 음식료 업종의 입지를 좀 구축하는 모습인데 최근 9월 접어돼서 확실하게 가파르게 오른 건 있습니다만 워낙 최근 어떤 트렌드가 음식료 업종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틀 쉬었다가 조금 반등 흐름이 좀 특징이다 말씀드리겠고 전반적으로 음식료 업종 대부분 종목이 좀 빨갛다는 게 좀 특징이고요. 농심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26만 원까지 올라옵니다. 뭐 사실 어제 대만에서는 실제적으로 그 수입 철폐, 농심 라면 수입 철폐를 다시 철폐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좀 수입한다고 합니다. 사실 발암물질 파문 관련해서 약간 11월 초순에 좀 급락을 보였습니다만 어제 발표된 대로 오히려 실적은 증가했다는 상당히 아이러니한 특징을 보여줬는데 이것이 바로 과점업체가 갖고 있는 특징이다 말씀드리겠고요. 농심의 어떤 영업이익 발표, 사실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전년 대비해서 25% 급증했다는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25만 원대까지는 회복하는 모습인데 바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25만 원 초입에서 지지 보인다면 음식료 업종의 강세에 어떤 계속 편성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테마주 흐름은 홍희진 팀장께서 정리해 봅니다. 네, 일단 테마주 시장이 좀 재미가 없습니다. 2007년보다는 상당히 테마주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무거운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 2007년도 뭐 4대강 테마 하면은 뭐 30배까지도 간 종목들이 상당히 좀 눈에 띄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는 상당히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부에서도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금감원 쪽에서도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 있으면 조사하려고 지금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있다는 것 자체도 테마주에게는 상당히 좀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뭔가 이유가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이유가 필요한데 테마주는 그런 것들이 쉽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쉽게 걸려들 수가 있다는 부분이겠죠. 반대로 이제 IT 종목들 실적이 좋기 때문에 주가를 충분히 급등시킬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좀 마련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보시면은 지금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약 같은 종목들 8% 이상 다시 한번 주가 좀 급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IT 부품주 자체를 좀 테마적인 성격을 좀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이들 종목에 대한 보유 관점 충분히 좀 가능하고 일단은 매수 관점은 조정시 매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무래도 경쟁력 지금 전방산업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LG디스플레이 지금 일본 기업들보다 상당히 좀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미국 경기 개선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쟁에서 승리했다라는 부분 자체도 수급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수가 있기 때문에 IT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는 여전히 좀 가져보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반도체 관련주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매수도 일단은 지금으로서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오늘 안철수 후보가 오늘 10시 반이죠. 여의도 중소기업진흥관인가요? 거기를 좀 방문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장에서 그러한 것들 자체가 호재로 좀 작용이 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봉이나 그다음에 KCS, 그다음에 정원에지스, SGA나 KCT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경제민주화 관련된 종목들이 아무래도 10시 반 전후 해가지고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들 종목 어느 정도 좀 하방 경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봉 같은 경우도 그렇고 KCS도 그렇고 상당히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것도 좋겠죠. 아무래도 지금 새 후보 모두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부분 자체를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실적이 검증되지 않은 급락이 나오는 종목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전략은 좀 멀리 해주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IT라든지 경제 민주화, 그다음에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좀 바라보자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전체적인 전략을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최경연구원과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흐름이 좀 어떻습니까?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였지만 이내 좀 약세 전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기관이 하방형 시장을 담보해주고 있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시장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되기 힘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 초반 경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선물 지수가 4.2포인트 정도 하락하며 투자 심리 좀 위축시키는 모습 때문에 시장은 마이너스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으로 보면은 외국인인 매도세 그리고 기관과 연기금이 매수세라는 좀 팽팽한 대립구도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시장 자체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변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당분간은 121선 전후에서 지지력을 확보하는 모습을 보이며 하방 역시를 다져나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은 최근 들어서 시장에는 국내 기관과 연기금의 영향력 그리고 수급 지배력이 좀 더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특히 오늘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6거래일 연속 양봉 패턴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요. 그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시장이 그러니까 빠른 등락 과정 속에서도 꾸준히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반등 기도가 꾸준히 전개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힘을 실어주는 수급 주체는 국내 기관과 연기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업종별 흐름을 보면은 국내 기관과 연기금 매수했던 업종들은 평균적으로 코스피 대비 2%포인트 정도 아웃퍼폼할 정도로 업종이나 종목별 흐름에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당분간 수급적인 대립구도라든지 그리고 아직까지는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시장은 그렇게 탄력적이지 못할 수 있겠지만 국내 기관과 연기금 매매 패턴에 따른 트레이딩은 좀 더 여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기관과 연기금이 동시순 매수하는 업종 중에서도 4분기와 2013년 실적 기대감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IT와 지주회사 그리고 2012년 실적 기저효과가 예상되는 제약 바이오와 통신 업종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보신다면은 지수는 좀 막혀 있더라도 종목 측면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장 투자 전략에 대해서 쭉 들어봤고요. 자, 이제 우리 투자증권의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 오늘장의 전반적인 조망과 투자 전략까지 쭉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하신 두 분의 전문가이신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라이징 인스탁의 홍희진 팀장 두 분께서도 지금까지 전체장을 분석하고 여러분께서 오늘 장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다시금 좀 하락으로 돌아서가지고 오늘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잠시 후 11시부터는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 장이 영 재미도 없고 좀 지칩니다, 사람이. 그리고 계속 이제 수익률을 까먹는 것은 물론이고 손실폭이 조금씩 개별 종목으로 좀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요. 자, 이럴 때 내 종목에 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다루는 게 좋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저희 서울경제TV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하신다면은 그래도 최적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